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든 웹페이지와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노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노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다른 툴보다 원활하다는 점일 텐데, 이번에는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선생님들께서 생성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받아서 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출한 그 결과를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Make라는 앱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축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Make라는 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꽤 많은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 과정을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게시글에 올려드린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학습자료 생성해서 먼저 구글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구글 로그인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스토어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그런 학습 자료를 저장을 하고 로컬 환경 저장 방식이 아닌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로컬 환경,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학습 자료를 접근하실 수 있고 편집하실 수 있도록 해두기 위해서 구글 로그인을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구글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이 노션 API를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노션 API를 불러오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노션 개인 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학습 결과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항목도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퀴즈 데이터라고 넣어 주시고, 유형은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URL 넣어 주시고, 유형은 URL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행성일 넣어 주시고, 유형은 날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수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에선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 데이터베이스 역시 가장 처음은 학생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 항목을 하나 만드셔서 관계형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관계형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연결을 하도록 안내가 나올 텐데, 그때 방금 생성하신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 유형에선 숫자 선택해서 눌러주시고요. 정답률, 유형에선 숫자 선택해서 만들어주시고, 소요시간, 유형에서는 텍스트, 제출 답안도 유형에선 텍스트, 그 다음에 제출 일시, 유형에선 날짜, 마지막으로 복습 완료 항목을 추가하신 다음에 유형에서는 체크박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웹페이지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API를 받아와야 합니다. 노션 API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페이지 오른쪽에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연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에 들어오셔서 연결 관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활성화된 연결이 없으면은 여기서 연결 추가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연결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API 통합 개발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API 통합 페이지에서 새 API를 통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API 통합 이름 편하신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관련 워크스페이스는 선생님들의 노션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형은 프라이빗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PI 통합 설정 구성을 하신 다음에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API 키를 표시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만드신 API 키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API 키가 어느 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 권한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 권한에서 편집 권한을 누르시고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금 만드신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 그 페이지에 선생님들께서 방금 생성하신 API 키가 할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API 통합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구성 탭으로 오셔가지고 표시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API 키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바이브 코딩 웹페이지에 다시 들어오셔서 맨 위에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에다가는 어떤 것을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학습 관리 시스템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요. 노션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생성하신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페이지로 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URL 나와 있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물음표 V 앞부분까지 어디서부터냐면은 SO 슬래시 다음부터 물음표 앞부분까지 바로 이 노션 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이 노션 페이지 주소 아이디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웹페이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과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지의 아이디를 찾으셔가지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넣어주시고 설정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주제, 학습 내용,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생성을 할 때 필요한 프롬프트, 동영상 링크나 이미지 링크 같은 것들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에서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문제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문항수를 조절을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학습 자료 내용에 맞는 문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광합성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문제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문제가 아예 잘못됐으면은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노션에 발행하기라는 버튼을 눌러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학생 이름을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선생님들께서 방금 생성하신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학생들은 네,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답 노트를 확인해가지고 복습 완료까지 학생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료된 학습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방금 선생님께서 생성하신 학습 자료가 제목으로 들어와 있고 생성일과 문항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과에서 방금 문제를 푼 학생의 학습 자료, 점수, 정답률, 소요 시간, 제출 답안 제출 예시, 복습 완료까지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앞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사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로 이동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은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생성하신 학습 자료와 그 다음에 폴더를 생성하셔가지고 주제별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자료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폴더로 이동 누르셔서 네, 선생님들께서 생성하신 폴더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학습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빼고 싶으면은 최상위로 이동을 하면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생성하신 학습 자료를 관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학습 자료에 대한 학습 결과를 학생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최성보 운영을 하실 때, 최소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하실 때 학습 과제 부여나 또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진행을 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형성평가 이런 부분에서 꽤 많은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